네, 보신 것처럼 금융시장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경제부 임주영 기자와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임 기자, 다른 나라 증시는 어땠습니까? 네, 오늘 보면 미국 상황이 신흥국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2% 넘게 떨어졌고요. 일본 니케이 지수도 비슷한 수준의 하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네. 홍콩 증시의 경우 강보합세 정도로 장을 마쳤는데요. 이 국경절 연휴로 모레까지 휴장하는 중국을 빼면 수출 비중이 큰 아시아권 국가들이 최근 동시다발적인 대외 악재에 출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악재가 한꺼번에 겹쳤다는 건데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짚어볼까요? 네, 크게 물가, 금리, 또 경기 불안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텐데요. 앞서 물가 상승 압박을 첫 번째 악재로 꼽았는데 네. 이 세계 경제가 코로나19 여파에서 회복 국면에 들면서 이 폭발하는 원자재 수요를 공급이 못 따라가는 공급난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 국제유가 등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물가도 따라 뛰게 되고 또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지면서 오늘처럼 투자 심리도 얼어붙게 됩니다. 그럼 이런 물가 상승이 좀 진정될 기미는 없는 건가요? 네, 사실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는 않습니다. 네. 이 원자재 수요 급증에 더해서 각국의 친환경 규제가 또 변수가 됐기 때문인데요. 석유나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 투자는 줄어서 단기의 공급량을 확 늘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중국에서는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한 규제 강화 등으로 전력난이 심해졌는데요. 그렇죠. 네, 유가뿐만 아니라 가스 가격 상승, 또 중국의 전력난 등으로 인한 그린플레이션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이 파산 위기 헝다그룹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됐죠? 네, 그렇습니다. 이 헝다그룹은 350조 원 넘는 빚에 또 지난달에는 달러 채권 이자 만기를 2번이나 맞추지 못했습니다. 중국의 또 다른 부동산 업체 판타지아도 수천억 원의 달러 채권을 제때 갚지 못해서 파산설이 제기가 됐는데요. 중국 당국이 부동산 시장의 연쇄 위기를 그대로 두고 볼지 개입할지가 관건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변수들이 이제 복잡하게 영향을 주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얼마나 이어질까요? 당분간은 불확실성이 유지될 거다 이런 전망이 우세합니다. 증시의 경우 대외 악재가 상당 부분 반영되긴 했지만 내부에서 반등할 계기를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수출 비중이 높고 또 중국과 교역이 많은 국내 경제가 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이 국제 유가와 중국 경기인데요. 곧 3분기 기업 실적이 발표될 텐데 높은 물가 상승과 또 공급망 문제가 성적표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을까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임주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